안녕하세요. 꿀잠 자는 건 정말 중요하죠. 밤에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자는 것만큼 다음 날을 활기차게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르는 새에 스스로 꿀잠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쩌면 너무나도 사소해서 혹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습관들이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숙면을 방해하는 의외의 습관들에 대해 함께 파헤쳐보고 어떻게 하면 개운하고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지 그야말로 꿀잠을 위한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잠을 빼앗아가는 범인들을 찾아내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가는 여정 함께 떠나볼까요? 혹시 자기 전에 배를 든든하게 채우는 분 계신가요? 늦은 밤, 출출함에 못 이겨 냉장고 문을 열거나 배달 앱을 뒤적이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유혹일 겁니다. 하지만 취침 전 과식은 숙면의 큰 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 몸은 음식을 소화하는데 상당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가벼운 식사는 23시간, 무거운 식사는 그 이상 소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배부른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위와 장이 활발하게 운동하면서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해서 잠들기 어렵겠죠. 마치 소화기관이 밤새도록 야근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소화 과정에서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가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잠이 들려면 체온이 약간 내려가야 하는데 과식은 이런 자연스러운 체온 조절 과정을 방해하는 셈이죠. 그러니 잠들기 전 무거운 식사는 피하고 되도록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 배가 고프다면 소화가 쉬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소량의 견과류 정도로 간단하게 허기를 달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매운 음식 좋아하시나요? 얼큰한 짬뽕이나 화끈한 닭발, 매콤한 떡볶이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고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들지만 자기 전에 매운 음식을 먹는 건 숙면에 정말 좋지 않아요. 매운 음식은 소화 불량을 일으키기 쉬울 뿐만 아니라 캡사이신 성분 때문에 체온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킵니다. 잠들기 좋은 몸의 상태는 체온이 안정적으로 내려가는 상태인데 매운 음식을 먹으면 체온이 올라가서 몸이 각성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또한 자극적인 음식은 위와 장에 부담을 주어 속 쓰림이나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꿀잠을 위해서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4시간 전에는 매운 음식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러니 저녁 식사 메뉴로는 매운 음식보다는 담백하고 소화하기 쉬운 예를 들면 삶은 채소나 흰살, 생선 등으로 가볍게 즐기는 것이 여러분의 숙면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자 많은 분들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주는 커피. 아침에 잠을 깨우고 오후의 나른함을 쫓아내며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이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밤에는 정말 피해야 할 존재랍니다. 카페인은 강력한 각성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섭취 후 몇 시간 동안 잠을 쫓아내고 우리의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6시간 정도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오후 늦게 마신 커피 한 잔이 밤늦게까지 여러분의 뇌를 깨어있게 만들어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점심 식사 이후부터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고 저녁 식사 후에는 더욱 철저하게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다크 초콜릿의 경우 생각보다 많은 양의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자기 전에는 초콜릿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나 콜라, 에너지 드링크 등도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니 밤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꿀잠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술 한 잔이 잠을 솔솔 오게 한다는 분들도 계시죠? 지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와인 한 잔이나 맥주 한 캔을 마시는 것이 잠을 더 잘 오게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진정 효과가 있어서 잠시 잠이 들게 하는 듯한 착각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착각입니다.
실제로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깊은 잠을 방해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레마리엠 수면, 즉 꿈을 꾸는 단계의 수면이 줄어들고 수면 중 자주 깨어나게 만들 수 있어요. 잠이 들더라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얕은 잠을 자게 만들죠. 게다가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주 깨어나게 하고 콧골이를 심화시키거나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술을 수면 보조제로 생각하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꿀잠을 위해서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4시간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수면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찾아오는 것이지 인위적인 수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취침 전에 목마르다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도 숙면에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하루 동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중요하지만 잠들기 직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밤에 화장실에 가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한두 번 깨는 게 대수냐 싶겠지만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에서 깨는 순간 수면의 연속성이 끊기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면서 깊은 잠에 들 기회가 줄어듭니다. 이는 수면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 종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되 잠자리에 들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부터는 물을 포함한 모든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분이 다량 포함된 과일이나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수박이나 오이 같은 수분 함량이 높은 식품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낮 동안 충분히 마시고 밤에는 우리 몸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밤에 깨는 횟수를 줄이고 훨씬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말만 되면 늦잠을 자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혹은 평일에도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매일 들쑥날쑥하신가요? 그렇다면 주목해 주세요.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숙면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계는 규칙적인 것을 좋아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의 규칙성은 수면 시간 자체보다 사망 위험을 더 강력하게 예측하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수면 패턴이 불규칙한 사람들은 조기 사망 위험이 더 높다고 하니 정말 무섭죠? 주말에 몰아서 잠을 자는 것이 평일의 수면 부족을 만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생체 시계를 혼란시켜 다음 주 수면 패턴까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말에도 평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평소보다 12시간 이상 늦잠을 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숙면에는 더 이롭습니다. 베개 높이 혹시 신경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베고 자는 베개가 숙면을 방해하는 의외의 원인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앞으로 꺾이면서 경추목뼈에 무리가 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도가 좁아지면 호흡이 어려워져 콧골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하면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밤새도록 뇌와 신체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수면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되죠. 반대로 베개가 너무 낮으면 머리가 뒤로 젖혀져 목 근육이 긴장하고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개의 적정 높이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 베개의 적정 높이는 68cm가 가장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누웠을 때 목뼈가 자연스러운 시작, 곡선을 유지하고 이마와 턱이 수평을 이루는 높이입니다.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베개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를 쓰고 있다면 혹은 베개를 베고 잤을 때 목이나 어깨가 불편하다면 나에게 맞는 베개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나에게 맞는 베개를 찾는 것도 꿀잠의 아주 중요한 비결이랍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계속 시계를 확인하는 습관 있으신가요? 아직도 1시간밖에 못 잤네. 벌써 새벽 3시잖아. 오늘 하루 피곤하겠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다면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많은 불면증 환자들이 잠이 오지 않을 때 불안감에 시계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잠을 더 쫓아내는 행동입니다. 불면증 환자들에게는 방 안에 시계를 두지 말라고 권유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잠이 안 와서 계속 시계를 보게 되면 우리의 뇌가 활성화되고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감과 함께 아직도 잠을 못 잤다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더해져 오히려 잠이 더 안 오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시계를 보면서 시간에 쫓기게 되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잠들기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차라리 시계를 치우고 스마트폰도 멀리 치워두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잠은 오지 않더라도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휴식을 취할 수 있답니다. 만약 잠이 너무 오지 않아 괴롭다면 억지로 잠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잠시 침대에서 나와 가벼운 독서나 명상 등으로 마음을 진정시킨 후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기 전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시원하고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들지만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오히려 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되어 잠이 깨는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각성시키고 활동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우리 몸이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 즉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 상태가 되어야 숙면을 취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은 체온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이완시키고 편안한 숙면으로 이어질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잠들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전에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거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샤워 후에는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잠들기 좋은 상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숙면을 위한 몇 가지 추가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이 팁들을 생활에 적용하시면 여러분의 수면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겁니다. 첫째, 낮 시간 동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밤에 물 마시는 걸 줄이는 대신 낮에 충분히 마셔서 하루 권장량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꾸준히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몸의 수분이 충분해야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이는 전반적인 건강과 수면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가능하면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낮 시간에 밝은 태양 아래서 운동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낮에 햇볕을 쬐면서 운동하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더욱 잘 조절되어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져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격렬한 운동은 잠자리에 들기 최소 34시간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체온을 높이고 몸을 각성시켜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는 자기 전에도 괜찮습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 2-3시간 전에는 먹고 마시는 일을 삼가서 위장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세요. 소화활동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요구하므로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잠들기 어려워져요. 이 시간 동안에는 우리 몸이 소화에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휴식과 재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급적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고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카페인과 니코틴을 피하세요. 이들은 강력한 각성 효과가 있어 잠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카페인은 이미 설명했듯이 수면을 방해하고 니코틴 역시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수면 중 자주 깨게 만들 수 있습니다. 흡연자라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특히 니코틴 섭취를 피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잠자는 환경을 편안하게 조성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해야 합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거나 수면 안대를 착용하여 빛을 차단하고 소음이 있다면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내 온도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약 1822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가장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을 잘 때 양말을 신어주는 것도 꿀잠에 도움이 됩니다. 발은 우리 몸에서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발의 혈관이 팽창해 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전반적인 체온이 안정적으로 내려가 잠들기 딱 좋은 상태가 형성된다고 해요. 특히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숙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도 같은 원리로 숙면을 돕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수면을 방해하는 의외의 습관들 그리고 숙면을 위한 꿀팁들 어떠셨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던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꿀잠을 선물해 줄 거예요. 숙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잠을 자는 것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이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했기를 바랍니다. 꿀잠 자고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모두 꿀잠 주무세요. 안녕.